안녕하세요, 레드필 코리아님. 자기 인생을 추락하면은 비겁하게 도망친 실패자인 것 같다. 그래서 실패에 의해서 도망쳤다. 파괴적인 자기 혐오와 바닥으로 떨어진 자존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도 해보고 제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영상도 보고 바닥에 처박혀버린 자존감과 자기 혐오가 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상담사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제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가슴으로는 거부 반응이 옵니다. 작은 일에도 나 자신을 칭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딴 하찮은 일에도 나를 칭찬해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완벽주의적 사고가 있어서 어떤 걸 해도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안 하는 건 못... 질문자분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본인이 나는 완벽주의자다라는 생각을 가까운 휴지통에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완벽주의자는 질문자처럼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남자는 거듭나는 성이다 라는 말을 듣고 생각이 깊어졌다. 근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아예 손을 놓고 있진 않았다. 꾸준한 취업 준비를 했고 자격증도 따놨고 최근에는 운동도 시작해서 체중도 감량했다.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내 자신에 대한 존중, 사랑 이런 건 안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망쳐놓은 걸 고치는 느낌이랄까? 이런 마인드가 제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지 하는 고민이 있다. 알파는 마인드셋이라고 했고 매력적인 남성은 자신감에서 나온다는데 저는 저 자신이 일구어 놓은 게 없고 특출나지도 않아서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부자연스럽게 속이는 건 잠깐 가능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나오지 않고 소심한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또 이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확신을 가지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자분을 Q&A가 아니라 따로 뽑은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분은 지방대 지금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공기업 취직을 노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질문자분의 텍스트를 읽고 제가 받은 인상은 그 조던 피터슨의 두 번째 책 인생의 12가지 법칙인가? 그 책을 읽어보면은 랍스타 얘기가 나오죠. 랍스타. 질문자분은 그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자분은 그 책에 나오는 랍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분 말씀대로 실패가 반복되어 오면서 그 실패가 이제 학습이 된 랍스타가 된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런 식의 실패는 뇌에 어떤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질문자분처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구독자분의 추천을 읽고 있는 이 인스타레인이라는 책, 이거 빌려 읽은 겁니다. 여러분도 빌려 읽으세요. 여기도 이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면역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랍스타가 그렇게 뚫겨 맞고 패배하면은 싸우지 않고 우울하게 그렇게 후퇴되어 있냐? 한편으로는 그것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본인한테 병이 있다거나 정신이 나갔다거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문제는 상황을 정확히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면은 제가 뭐 질문자분을 만나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전 전문가가 아니고 응전과 후퇴에서 질문자분은 후퇴만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심리상담에서 상담사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남자들이 뭔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런 만성적인 분노가 생기는 거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자들의 방식이에요. 질문자분이 인정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질문자분 상황이 안 좋다는 거지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벽주의적 사고를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은 뭘 해도 내 맘에 들게 하지 않으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완벽주의적인 사고가 아니라요.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겁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좋게 꾸미지 마요. 완벽주의적 사고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하려고 하고 어떤 불필요한 덤벙거림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더블 체크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직장 동료나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클레임을 걸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했어. 근데 그 클레임을 걸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본다든가 또는 역으로 내가 클레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든가. 물론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직장의 문화라는 게 사람을 쥐어짜는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캐패시티 대비 들어오는 일의 양이 많아서 그게 안 될 확률이 높지만 아무튼 그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완벽주의인 거지 안 하는 건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본인이 완벽주의자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악순환이 돼가지고 질문자분 자존감을 더 깎아내리지. 나는 이렇게 완벽주의자인데. 완벽주의자란 말은 은근 질문자분이 되게 긍정적인 뜻으로 쓰는 거 아니야? 나는 완벽주의자인데 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지? 이런 무의식적인 기제가 발현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래도 꾸준히 취업 준비와 그에 따른 자격증도 따놨고 운동도 시작해서 체중도 감량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하고 노력하는데도 저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안 느껴진다. 그게 왜일까요?
전 자세히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한번 추측을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잡은 이렇게 오랜 세월 누적되어 온 자존감을 회복을 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해본 사람에서 알아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한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취업 준비에 따른 자격증이라는 게 얼마나 크리티컬한 자격증이에요. 질문자분이 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은 자기가 힘들게 얻은 것은 가치를 부여하거든. 이게 레드필에서 또는 PUA들이 얘기하는 여자와의 관계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기본 지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힘들게 얻은 건 굉장히 좋은 자격을 부여를 하는데 저 자격증이 너무 따기 쉬웠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서 체중을 감량했는데 질문자분이 몇 킬로를 감량했어요? 1, 2킬로? 저는 체중을 운동을 해서 15킬로를 감량했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술을 완전히 많이 먹는 파리피플이어가지고 술배가 엄청 나왔었는데 내가 무대에 올라와서 연기하는 내 모습을 누가 동영상으로 찍어줬는데 웬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름방학 내내 내가 15kg를 뺐어요. 방학 내내.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내가 학교에 돌아가니까 여자애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완전 날씬해졌네? 그게 나한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자분이 운동을 시작해서 체중을 감량을 한 건 좋은데 그 감량이라는 게 질문자한테 객관적으로 변화를 일으켰거나 또는 질문자분이 딴 자격증이 어떤 질문자분의 미래나 또는 질문자분이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켰거나 예를 들면은 내가 영어를 쥐뿔도 못하는 애였는데 갑자기 토익이 890점이 나왔다. 그래서 이 토익은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내가 다음에 보더라도 또 이만큼 딸 자신이 있다. 그런 수준의 자격증이라면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내가 무슨 자격증인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얘기 못하겠어요. 그냥 난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망쳐놓은 걸 고치는 느낌이 드는 거랄까. 남들 다 하고 사는 건데 특별할 게 있나 이런 마인드요. 망쳐놓은 걸 고치는 느낌이다. 이건 마이너스에서 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빵원짜리 통장을 만드는 느낌이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들 다 하고 사는 건데 특별할 게 있나. 아니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은 질문자분은 지금까지 남들 다 하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함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평범함 이하. 평범함 이하였던 사람이 이제 평범함에 도달을 해놓고서 남들 다 하는데 특별할 게 있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는 도대체 본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에고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에고를 크게 갖는 거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에고를 크게 가졌으면은 그에 수반하는 뭔가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질문자분은 제로에서 0으로 옮겨놓고 남들 다 하는 것만큼 한 것 자체도 나는 이미 많은 도약이라고 보는데 저 자신이 일구어놓은 게 없고 특출나지 않아서 자, 알파는 마인드셋이라고 했고 매력적인 남성은 자신감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이 일궈놓은 게 없고 특출나지도 않아서 몇 살이라고 하시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면 이제 20살 중후반일 텐데 뭘 읽어놔요 도대체. 뭘 읽어놔. 뭘 읽어놓냐고. 질문자분이 뭐 한 35이에요? 아니면 뭐 한 36, 7? 읽어놓은 게 없다는 고민은 내 나이 때 할 거지. 질문자분의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밑에 보니까 좀 확신할 수 있겠네. 이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려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분 제가 이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알파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이 가만 보면은 남이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거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그거를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지.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긍정적 사고를 해야지 하는 순간 이미 당신은 부정적인 걸 기저에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냥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기에 나는 이게 될 것 같은 사람이고 난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당사자는 그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내가 뭔가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위에 얘기한 완벽주의자 사고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질문자분은 그냥 이건 되게 게으른 성격인 거예요. 이거는 신중한 것도 아니야. 이거는 물어봅시다.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미리 안 할래. 뭐야 그러면은. 질문자분은 약간 무슨 이상한 무슨 집착이냐. 혹시 FPS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막 킬 대 레이시오 이런 거 막 신경 써요? 승패 이런 거 신경 써요? 그래서 게임이 질 것 같으면 나가버려? 패배 전적을 안 써가려고. 인생은 킬 대 레이시오가 50이에요. 50. 좀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킬 대 레이시오가 55일 겁니다. 제가 총게임 했을 때 킬 대 레이시오가 60이나 70을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이런 거 할 때. 옛날에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1.6 할 때는 서버에 그게 저장이 되거든? 내 정보가. 그래서 아마 뭐 명령어 치면은 나왔는데 정말 상위 1% 카스 고수가 아니고서야 나는 그래도 서버에서 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킬드 레이시오가 한 55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약간 홈런만 치려는 야구선수 같아. 안타는 생각 안 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에 킬드 레이시오 90, 99, 100짜리 인생이 어딨어. 질문자분은 이 원시적인 두뇌 중에서 어떤 두뇌냐면은 질문자분의 이런 사고방식이 비정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원시의 인류는 먹을 게 부족했고 생존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노력 대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유전자 계승을 하는데 유리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 인류의 태반은 다 게으른 거야.
에론 클레리가 지적을 했듯이 인류의 태반은 게으릅니다. 현재 문명 인류의 태반은 게을러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문제가 아닌 게 에론 클레리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냥 원시인들이 그렇게 진화를 해온 거라고 우리 인간들이. 질문자분은 내가 얘기하는 어떤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알파란 마인드셋이다 라고 얘기한 거랑 완전 정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자분은 이게 알파는 마인드셋입니다 라는 말이 뭔지 아예 감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도움이 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까 첫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걔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게 긍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질문자분 눈에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 두 번째 질문자분이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자신감을 가지는데 결과를 얻는 건 좋습니다. 결과를 얻는 거는 자신감을 가지는데 굉장히 좋은 씨앗이 돼요. 그래서 작은 성공부터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질문자분은 그 작은 성공조차 지금 마중물로 쓰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질문자분의 마인드셋은 완전 다르거든. 질문자분의 마인드셋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완벽주의적인 마인드셋이 아니라요. 그냥 에너지를 아끼려는 그런 게으른 마인드셋입니다. 또는 겁쟁이 마인드셋인데 그거는 원시 시대에 우리 두뇌가 그렇게 진화를 해온 부분이 많아서 그런 유전자들이 많이 계승이 돼서 그래요. 제가 일전에 be do have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내가 뭔가를 가지면은, 그래서 돈을 가지면은 알파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알파적인 자동차, 집을 살 수 있고 알파 메일이 될 것이다. 근데 내가 반대라고 했죠. be do have라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be do have라고. 어떤 사람이 되게 알파적인 기질이 강한데 do, 그 사람이 뭔가를 하면은 have, 어떤 결과가 온다. 난 그렇게 본다고 얘기했죠. 알파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알파 메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알파적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뭔가 근거가 있기도 전에 실질적인 결과가 있기도 전에 그냥 그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닿게 얘기할게요. 질문자분과 그런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는 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알파적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부 사업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거고 이런 알파적 기질을 가진 남자들이 내가 읽어놓은 게 없어서 확신이 없고요. 근데 이거 해봤자 손해일 것 같고요. 이런 생각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하는 애들이요. 그냥 하는 애들. 내가 일전에 얘기했듯이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듯이 어머니가 이제 직장에서 밖에서 돈을 이제 벌어본 지 몇십 년 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때 남자들은 뭔가 일단 자기에게 떨어지면은 그냥 고면 고다 간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잡생각이 많다고. 근데 질문자들이 사고방식이 딱 그런 여자애들의 사고방식이야. 그럼 질문자분 나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럼 레드필님은 이런 알파의 마인드셋에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해서 가지는지 그에 대한 원칙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난 내가 알파 마인드셋을 가졌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레드필 지식을 알기 전부터 난 그냥 그런 성격이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냐? 일단 난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뭐 100%라고는 얘기 못 하겠는데 나는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뭔가 특정한 상황에서 농담조로 하거나 뭔가 sarcastic하게 비꼬은 듯이 얘기한 거 아니고서야 나는 내 말에 meaning, 의미를 넣어요. 표현 하나하나에 뭔가 신중하게 해요. 나는 여자애들한테도 그러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 알고 말하려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려면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왜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인준이나 부모님이나 여자친구나 여러분들의 별로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저를 설득하는 거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냐 안 하냐 뿐이라고. 제가 갖는 저에 대한 확신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을 했고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 나한테 확실하기 때문에 외부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질문자분한테 이해를 하도록 돕자면은 난 나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아요. 되게 싫은데 그래도 난 내 자신이 좋아요. 단 나는 타인에게 나를 좋아해달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있잖아. 이렇게 막 뚱뚱한 애들이 운동을 안 하면서 뚱뚱한 여자애들이 비만 받아들이기 운동을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의 기준을 강요하고 난 그딴 짓은 안 한다고.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폐쇄회로적인 거예요. 남들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 건 둘째치고 난 일단 내가 마음에 들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의 삶이지 때로는 나의 선택이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질문자 말씀대로 나도 뭔가 내가 원하는 리절트를 얻지 않았어요. 결과를. 뭐 몇 개는 얻었지만 살면서 큼직큼직한 거. 근데 나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끝도 아닌 거고 인생은 어떤 문제의 연속이니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어떤 존재냐거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뭘 하면 난 성공을 한 것이야.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상을 타면 어느 직책에 오르면은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면은 내 인생은 성공이야가 아니라 어차피 인간들은 다 결국엔 대져요. 그냥 다 죽어.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거는 평균 80년 정도 사는데 이 80년은 지구 역사에 비하면 진짜 보이지도 않는 이런 틈입니다.
나는 이미 내가 느껴요. 나 이제 20이 지났고 이제 서른이 넘었는데 젊음이라는 게 굉장히 짧고 내 이 지구상에서의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구나. 그런 생각은 나한테 아주 많은 용기를 준다고. 아주 많은 확신을 주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않았지만 아직 중요한 거는 결과를 얻고 말고는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실. 그거는 운명이 정할 문제지. 운이 정할 문제고.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칠기삼.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끝까지 성공을 못하고 레드필 컨텐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 이렇게 시비 거는 새끼들이 나와. 니는 네 인생에서 뭘 이뤘다고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엄청난 뭐 백만장자가 되거나 억만장자가 되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거나 앤드류 테이트처럼 뭐 부가티 이런 거 몰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던 새끼들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니는 뭐가 있었잖아. 너는 뭐가 있었잖아. 너는 뭐를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는 결과도 못 얻은 새끼가 뭐 나대냐 이 지랄이고 내가 결과를 얻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그건 네가 그렇게 된 거서 니만 되는 거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사람 새끼가 그렇다니까. 예를 들면 내가 첫 번째 대학 비리로 비판을 할 때 야 니도 같은 그 대학 다니면서 뭘 비판을 하냐. 그래서 나한테 뭐라 하냐면 야 꼬우면은 뭐 학교를 뜨던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떴잖아. 뜨고 나서 그 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는 왜 우리 학생도 아닌데 왜 우리 학교 학생도 이제 아닌데 왜 비판을 하냐 이 지랄을 해. 질문자분이 알아야 할 게 성공과 실패는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내가 배우지망생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일약 스타가 되거나 가끔 이제 유튜브 광고 보면 나랑 같이 연기 공부한 애들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 중에도 여러분이 모두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깨너머로 보면서 또 뭘 느꼈냐? 성공은 되게 개인적인 거구나. 내가 아무리 유명해지고 성공을 해봤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하루에 5분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내 영상 보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겠지. 그 밖에 여러분들의 99%의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패자가 된다고 해도 나한테 와서 손가락질하고 나한테 와서 오줌발 갈기고 그러면서 삶의 쾌락을 느끼는 그런 병신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그때 잠깐이지 지들 인생의 99%는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성공은 되게 개인적인 일입니다. 남들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공은 되게 개인적인 일이에요. 내가 실패를 해서 슬프면은 내가 슬픈 게 문제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게 뭐야. 다른 새끼들이 나한테 뭔 생각을 하든 난 관심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손에 다 놓고 즐겁잖아요. 마찬가지로 난 당신들이 나를 추앙하든 울어보든 부러워하든 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그때도 나는 마찬가지로 당신들처럼 하루 일과 시간의 99%는 나에 대해서 생각할 테니까.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나는 왜 내가 마음에 드냐. 나는 내 알고리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이 마음에 드는 거야. 삶을 규정한 것, 신을 규정한 것은 운영체제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난 내 그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고. 그리고 내가 내 오퍼레이션 시스템이 마음에 드는 근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는 거야. 학습 기계처럼 변화를 한다고요. 나는 내 20살 때의 모습과 지금 내 30대의 모습이 되게 달라요. 사고방식도 완전 다르고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마음에 든다고. 그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 이 알고리즘이 방정식을 풀지 결과를 낼진 난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알고리즘은 마음에 들어. 이 삶이라는 건 애니그마예요 여러분. 삶은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독일의 암호 프로그램인 애니그마 같은 겁니다. 굉장히 해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인생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삶의 메커니즘은 무엇이고 비밀은 무엇인가를 해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나 말고도 수많은 걸어다니는 인간 컴퓨터들이 그거를 해독하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난 내게 마음에 든다고. 난 그게 다예요 그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튼 성공이든 실패든 건 개인적인 문제고 내 문제고 내가 만족하고 말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기타 내 인생에 하등 상관없는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다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난 가끔 댓글에서 막 악플을 달거나 가끔 뭐 나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미안한데 나는 네가 누군지도 모르고 너가 존재하든 말든 내 인생에 아무 영향이 없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기 이전에도 내 인생은 잘 굴러왔어. 근데 왜 너희들은 나한테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 친구도 아닌데. 그런 겁니다. 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만 난 그냥 즐거워요. 궁금해. 이게 어떻게 굴러가고 어떻게 될지.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백만장자가 되겠습니다. 모르죠. 인생은 확률 게임인데. 질문자분의 문제는 be, do, have에서 have도 아니고 do도 아니에요. have. 내가 공기업에도 가지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do. 제가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운동도 해봤고요. 자격증도 따봤는데 자꾸 be가 안 돼요. 틀렸어요. 질문자분은 마차 뒤에 말을 단 거야 지금. 질문자분은 be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have, do, be가 아니라 be, do, have라고. 내가 이전 정상에서 한번 설명했잖아. 그게 마인드셋의 기본 구조라고. 질문자분이 왜 확신이 없을까? 왜 그러면 질문자분의 마인드셋이 마음에 안 들까? 내가 일전에 삶은
상과 신을 규정하는 건 운영체제라는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럼 질문자분의 운영체제는 질문자분한테서 온 게 아니네. 그러면 어른한테서 왔거나 세상에서 왔나 보네. 그러니까 질문자분이 본질적으로 혐오하는 거는 질문자분의 프로그램이네. 질문자분이란 알고리즘이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쭉 설명했듯이 질문자분의 알고리즘은 질문자분의 문제를 풀도록 설계된 알고리즘이 아니거든. 질문자분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해봐요. 기계공학과긴 하지만. 자, 비난에 대해서 도망치고 책임에서 도망치고 실패해서 도망치고. 자, 근데 질문자분의 알고리즘의 식중에 이게 가장 핵심이지. 자, 질문자분의 알고리즘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으면 아예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명령어가. 이 알고리즘이 탑재된 질문자분이라는 그런 이 유전물질이 탑재된 이 기계는 그럼 어디로 갈까? 기계공학과라며 기계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디로 갈까요? 이 기계는? 질문자분이라는 기계는? 이런 알고리즘이 적혀있으면은 맞박에 두뇌에 그 주름에 이렇게 적혀있으면은 아유 내가 뭔가를 해봤는데 내가 망쳐놓은 걸 고치는 거고 아이고 남들 다 하는데 특별하나 이런 알고리즘이 적혀있는 기계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이게 미디어미스 메시지요. 나한테 이런 메시지 이변의 서브텍스트를 보라고. 아 나한테 확신을 가지려면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또 확신이 없다 보니까 또 노력이 안 되고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런 하소연의 구조를 보라고. 이런 구조의 알고리즘이 적혀있다고 지금 질문자분 뇌에는. 얘는 어디로 갈까 그러면은 이 기계는 앞으로. 나는 질문자분한테 해결책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뇌과학자고 뭐 질문자분 뇌 두뇌를 두 개골을 절개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고쳐 물리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스스로의 숙제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게 뭐예요? 이런 거지. 다른 사람들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그냥 살짝 보여준 거지. 아 질문자분이 이런 걸 하려면은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내가 레드필 지식에서 뭐라 했어요. 레드필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돕기도 해보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도 해봤는데 그래서 내 멤버십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지금 2개 있을 거예요. 하나는 왜 세상은 매트릭스인데 네오란 등장하지 않는가. 현실 세계에서 사람은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 그 프로그램이 운명이거든. 그래서 명리학은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가르쳐주는데 힌트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게 공부를 해본 거예요. 내가 굳이 명리학을 만나기 이전에도 사람들의 행동이나 심지어 내 자신의 행동을 보면서도 뭔가 인간은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그 프로그램대로 행동하면서 자기 딴엔 자유의지를 행한다고 믿는 것처럼 보였거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메일 보면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뭔가 내 얘기가 뭔가 질문자분한테 뭔가 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젊으니까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솔직해져요. 자기 자신은 완벽주의자라고 속이지도 말고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건지 진짜 원하는 건지 좀 솔직해지라고. 사람들이 이걸 구별을 못해. 이건 해봐야지 압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아닌 것을.